수성 잉크는 물에 지워지나요? 인데요. 맞아요. 물로 씻기고 물에 지워져요. 근데 이건 안녕하세요. 제재날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실크스크린을 처음 접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샤체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유제는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발리는지, 그리고 인쇄는 했다 하면 왜 이렇게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지. 근데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잉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잉크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잉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숙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 소재에 어떤 잉크를 사용해서 인쇄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크스크린 잉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실크스크린에 사용되는 모든 잉크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또는 가지고 있거나 제가 경험한 잉크를 중심으로 해서 특성과 적합한 인쇄 소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일단 잉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실크스크린 잉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부터 풀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수성 잉크는 물에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건데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이나 유튜브 영상을 60개 가까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꾸준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 수성 잉크는 물에 지워지나요? 인데요. 검색해보면 수성 잉크는 물에 잘 섞이는 또는 물에 의해서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잉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재판도 인쇄 끝나고 물로 씻으라고 안내를 하니까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로 씻기고 물에 지워져요. 근데 이건 잉크가 완전 건조되기 전일 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수성 잉크로 인쇄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완전 건조가 되면 수성 잉크는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성 잉크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실크스크린 잉크가 인쇄가 돼서 완전 건조가 되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수성 잉크 중에 완전 건조된 다음에도 지워지는 잉크가 있긴 해요. 스피드볼 수성 잉크 중에 워터 솔루블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용성 잉크라고 되어 있는 잉크가 있는데, 이 잉크는 완전 건조된 후에도 물로 씻겨집니다. 구매하실 때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성 잉크는 완전 건조되고 나면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하다 보면 가끔씩 유성 잉크가 수성 잉크보다 인쇄가 더 잘 된다고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수성 잉크를 주로 추천드려서 생기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크스크린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들 중에 아직까지는 유성 전용 잉크가 수성 잉크보다 인쇄 질이나 내구성 면에서 우수해요. 제가 초보자들한테 유성 전용 잉크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인쇄가 잘 안 돼서 혹은 내구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유성 전용 잉크는 각종 유제를 섞어서 점도와 접촉도를 조절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냄새가 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유성 전용 잉크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 뿐이지, 유성 전용 잉크가 수성 잉크에 비해서 인쇄질이나 건조 후의 내구성은 훨씬 우수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실크스크린 잉크는 크게 수성 잉크 그리고 유성 잉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성 잉크가 물에 의해 풀리거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잉크라면, 유성 잉크는 기름에 잘 녹거나 기름에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잉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판을 씻어낼 때도 수성 잉크는 물로 씻어내는 거고, 유성 잉크들은 기름, 그러니까 석유 관련 제품들로 씻어내는 거죠. 자, 그럼 수성 잉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수성 잉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 잉크에 비해서 냄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잉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정이나 학교, 사무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인쇄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죠. 근데 유성 잉크가 모두 그렇게 냄새가 심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수성만큼 냄새가 나지 않는 유성 잉크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성 잉크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 건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서 시간이 지나면 완전 건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라도 물에 쉽게 지워지진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자연 건조가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잉크가 자연 건조가 된다는 것은 일단 재판 위에 잉크를 올리면 그 순간부터 건조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잉크가 마르면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여기 위 이전 영상을 보시면 수성 잉크가 재판에서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성 잉크로 인쇄할 수 있는 재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백이나 면티처럼 100% 면 원단 소재, 그리고 종이 나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0% 면 소재라고 하더라도 어두운 컬러 있잖아요. 검정색이나 뭐 짙은색, 그 위에 흰색으로 인쇄를 한다고 하면 발색이 잘 되지 않아서 인쇄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수성 잉크는 밝은색 계통의 100% 면 원단, 그리고 종이 나무 정도의 인쇄하는 잉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유성 잉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잉크는 냄새 나는 유성 잉크, 그렇지 않은 유성 잉크로 제 마음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 나지 않는 유성 잉크를 알아볼게요. 일단 냄새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수성 잉크만큼 없는, 집이나 학교나 사무실 등에서도 수성 잉크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잉크들이에요. 바로 조링크와 실리콘 잉크입니다. 조링크는 뭐 특별한 유제를 섞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재판에 잉크 올리고 스퀴지를 하면 인쇄가 돼요. 가끔 점성에 따라서 희석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전부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링크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쇄하고 나더라도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마르지 않아요. 꼭 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조링크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단점은 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열 처리 기구가 따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60도 이상의 열이 나오는 거니터나 아니면 겨울에 쓰는 빨갛게 달아오르는 작은 전기난로 같은 게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건조시키려면. 아니면 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조기 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가끔 드라이기로 말릴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죠. 팔도 상당히 아플 거예요. 반대로 이게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잉크 발라놓고 그 잉크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서 판이 막힐 일이 없으니까. 조링크도 냄새가 나는 공정이 있어요. 재판을 씻어낼 때 조링크도 유성 잉크잖아요. 그러니까 유성 잉크는 기름으로 씻어내야 되니까 전용 세척제로 닦아내야 되는데, 이 세척제에서 냄새가 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친환경 세척제라고 나와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냄새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링크는 수성 잉크하고 비슷한 소재에 인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 면 원단에 인쇄할 수 있는 패브릭 전용 잉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링크도 솔리가 혼합된 원단에는 발색이 잘 되지 않거든요. 조링크 같은 경우는 접착 증진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섞어서 폴리 계열의 인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조링크도 수성 잉크랑 마찬가지로 은폐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어두운 원단, 그러니까 검정색 원단에 흰색 잉크로 인쇄하실 때는 발색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냄새나지 않는 유성 잉크 중에 실리콘 잉크인데요. 실리콘 잉크는 조링크와 조금 달리 경화제를 섞어서 사용해요. 경화제를 섞어서 건조시키는 거죠. 실리콘 잉크 같은 경우는 열처리 기구는 필요 없어요. 경화제를 섞으면 경화제가 자연 건조시켜 주니까 열처리 기구는 필요 없죠. 실리콘 잉크도 필요에 따라서 희석제와 경화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링크와 마찬가지로 냄새는 없지만 희석제나 아니면 경화제에서 냄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실리콘 잉크도 유성 잉크니까 조링크와 마찬가지로 인쇄 끝나고 나서 재판을 닦아낼 때는 전용 세척제로 닦아내야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는 냄새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친환경 세척제를 이용하시면 냄새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잉크는 말씀드렸듯이 경화제를 섞어서 자연 건조시키는 거니까 경화제 비율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금방 판이 막혀 버릴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섞으시면 며칠이 지나도 건조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 조절을 적당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실리콘 잉크는 좀 특이하게 잉크 자체가 신축성이 있어서 신축성이 있는 기능성 원단이나 수축에 일어나는 재료에 인쇄하는 잉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냄새나는 유성 잉크, 그러니까 저는 유성 전용 잉크라고 부르는데 유성 전용 잉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전용 잉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재별로 잉크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아까 수성이, 패브릭, 종이, 나무에 범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패브릭용 유성 잉크, 나무용 유성 잉크, 종이용 유성 잉크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나무용, 종이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플라스틱용 잉크 따로 있고, 금속용 잉크 따로 있고, 비닐용 잉크 따로 있고, 가죽이나 원단에 사용하는 잉크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유성 전용 잉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잉크로 여러 가지로 범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 전용 잉크는 보통 1액형, 2액형 이렇게 나누는데 1액형은 하나의 액체로 그냥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잉크 자체를 재판에 올려서 인쇄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2액형은 뭔가 유제를 하나 더 섞어서 재판에 올려서 인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액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화제를 섞어서 휘발성 자연 건조를 시키죠. 통상적으로 유성 전용 잉크는 열풍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휘발성 자연 건조가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유성 전용 잉크들은 대부분 휘발성 자연 건조 잉크입니다. 그러니까 경화제를 굳이 섞지 않더라도 자연 건조가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심하지만 특정 소재의 특성에 맞게 제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쇄질이나 내구성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불편할 뿐이죠. 그렇다고 수성 잉크가 유성 전용 잉크에 비해서 인쇄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수성 잉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은 계통의 100% 면원단이나 종이, 나무에는 인쇄 정말 잘 됩니다. 핵심은 수성 잉크가 잘 접착되지 않는 특정 소재에 접착이 잘 되게 만든 유성 전용 잉크의 냄새는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유성 전용 잉크의 냄새만 좀 없애지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유성 전용 잉크는 소재별로 전용 잉크들이 다 존재하는데 특정 잉크가 여러 소재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 전용 잉크를 사용하실 때는 테스트 인쇄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잉크가 이 소재에 잘 맞는지 아니면 저 소재에도 잘 맞을 수 있는지 등은 테스트 인쇄를 진행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원리만 알고 계시면 실크스크린 잉크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밝은색 계통의 100% 면 원단이다. 거기에 인쇄하면 좋은 잉크는 수성 잉크와 유성 잉크인 조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 나무에는 수성 잉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성이 있는 기능성 소재에는 유성 잉크인 실리콘 잉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에는 냄새나는 유성 전용 잉크를 사용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궁금할 때는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상담하시고요. 직접 한번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